스페인 매체 아스가 이강인 폐하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극찬을 하는 보도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는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큰 대표적인 매체 중 한 곳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특히 아스의 웹사이트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율을 기록할 만큼 스페인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스포츠 매체 중 한 곳입니다. 마르카에 이어 전국 출간 4대 신문이라는 것이 신뢰성과 공신력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서 아시아인에게, 한국의 이강인에게 폐하, 경배하라, 위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만들고 특집 기사를 보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2003년부터 아스에서 활동한 베테랑 기자로 현재는 20년차 국제부 편집장으로 탁월한 기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새로운 국제적인 스타다. 아시아만의 스타가 아닌 국제적 스타. 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이강인은 두 차례의 위협적인 골을 터뜨려 바레인의 저항에 종지부를 찍으며 대한민국을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올려놓았습니다. 1대1로 동점골을 내준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이 득점에 대해서 도블레 데 마시스트라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블레는 멀티골이라는 의미의 스페인 표현이고 마스터는 마에스트로의 표현에 이제 수식어인 마스터급의 플레이라 요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자 황제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젊은 스타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대한 선수들만이 넣을 수 있는 골을 터뜨리며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날 터뜨린 두 골은 그냥 득점을 했고 중요한 골이라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한 방식들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득점이 아니다. 세계 최고급의 축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만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득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이강인 선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통해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달려들고 돌파하고 슈팅할 때 상대 수비군, 상대 골키퍼, 상대 골문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막을 수가 없는 선수라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인 풋볼리스타 수페라티브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강인 선수의 축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지팡이를 꺼내들고 마법을 부렸다고 표현했고 멀티골 이후에는 이 장면 역시 메시의 길을 따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면서 마스 그란데의 또 다른 스페인식 표현인데요. 옆에 괄호하는 메시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의 길을 따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메시와 비교되고 있는 게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닌 지금 메시가 잘하고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등 파리 생제르맹이 올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거물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지만 PSG에서 현재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아랍 지역 유력 매체 알아우사트도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 그늘에 가려진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 직캠 유튜버로 163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축튜버도 이강인을 향해 메시라 칭했는데요. 바레인과 한국의 경기를 직관한 직캠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의 메시가 바레인을 파괴한 것을 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PSG 토크는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대신해 새로운 마케팅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이강인의 때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리올로는 이강인은 히트작이다. 1년에 걸쳐 떠난 스타들의 손실을 보상했다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생긴 마케팅 공백을 메웠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이강인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시안게임에 출전 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며 득점도 선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은 PSG는 올겨울 핵심 영입 대상으로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설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랑달 콜로 무아니 등의 영입에 무려 1억 5천만 유로 약 215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내내 총 이적료 지출은 약 5천억 원인데요. 과감한 투자는 뚜렷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PSG는 올 시즌 리그앙에서 17경기를 치른 현재 12승 3무 1패로 승점 40점을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PSG가 아닌데요.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머리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에 카세미로도 링크가 떴었는데요.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하나 최근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잔부상, 활동량 저하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유력한 영입 후보로 기마랑이스가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겨울 이적 시장에거 기마랑이스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마랑이스는 PSG 입성 자격이 충분한데요. 지난 2022년 뉴캐슬에 입단한 이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며 최고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뉴캐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경기 한 골 3도움을 올리며 뉴캐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경력도 착실하게 쌓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기마랑이스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두 차례의 경기에서도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기마랑이스 영입에 대한 PSG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EPS에는 PSG는 기마랑이스 이적을 설득하기 위해 1억 1,500만 유로 약 1,655억 원의 이적료를 뉴캐슬에 제안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여름에 데려온 PSG인데요. 오버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비력은 검증이 된 선수이나 발미치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약 800억가량을 지불했음에도 다시금 발밑이 좋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았고 결국 뉴캐슬의 브라질 호위무사를 낙점한 PSG입니다. 엘리케는 이미 미드필더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었는데요. 에메리,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 루이스 등이 포진되어 있으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한 명이었고 우가르테도 발밑이 완전 좋지 않아 결국 비티냐가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리그왕에서는 통했으나 챔스의 강호들에게 통할지가 의문부호였는데 결국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시금 데려오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로써 완전히 에머리, 이강인 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바르콜라가 서면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결국 왼쪽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메잘라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호위무사로 영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가르테 한 명으로는 부족했는데 다행스러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 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사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